오늘 지금 뭐 말씀드릴 거는 이거죠. 그대로. 보시다시피 엔지니어드 머신입니다. 우리 회사 이런 앱 많이 나오잖아요. 안 이뻐. 그죠? 근데 여기에 숫자가 이게 글자가 써 있잖아요. 연문자가. 여기 이게 X라고 써 있으면 엑사데이터고, S라고 써 있으면 슈퍼클러스터고, 그죠? B라고 써 있으면 빅데이터고, R이라고 써 있으면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름은 많이 봤죠? 제로 데이터 로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이거 완전 뭐 러시아 이름도 아니고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비입니다. 백업 장비로는 데이터 로스가 없는 백업 장비. 줄여서 RA, 너무 길어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RA, 지드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서포트 엔지니어가 부장님 저 RA하고 지드라하고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지. 다른 단계로 생각해요. 근데 같은 단계입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요, 10G부터 11G, 12C까지 얘가 백업이 됩니다. 단 10G는 온라인 리더시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 데이터 로스를 하기 위한 요건에는 안 맞아요. 그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그게 뭔지. 11G부터는 됩니다. 혹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이제 아니요 DB 쪽 오라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하셔야죠. 자, 지금까지의 백업이라고 하면 PC 백업도 받아봤잖아요. 우리 회사에 툴 있잖아요, 그죠? 네. 한 번씩 메일 날라오죠, 그죠? 자, 시간이 되면 내가 예약을 해놔요. C 드라이브 밑에 만약에 뭐 업무 데이터 폴더가 있는데 이걸 내가 체크를 해놓고 12시 되면 뭐 월요일날 12시 되면은 백업 받아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시간이 되면 돌아갑니다, 그죠? 이게 원래 백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 PC 같은 경우는 내 폴더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운영하는 기업용 백업은 백업 서버가 있고 별도로 있는 거죠. 내가 백업만 받아도 장비가 있어요. 있는데 서버가 되게 많아. 그 센터 안에 뭐 수백 대, 뭐 수천 대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몇 시에 받겠다, 어디로, 요거를 이제 스케줄을 하는 겁니다. 백업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내가 몇 시부터 백업을 수행해서 여기로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백업이 끝나야지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백업받지 않은 데이터는 복구 못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 서버에, 그죠? 그러면 나는 백업 시간이 2시간, 이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밤 12시에 백업을 받았는데 새벽 2시면 끝나, 그죠? 그럼 잘 되면 이제 새벽 2시 이후에 데이터는 복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새벽 2시에 마침 딱 2시에 백업이 끝났는데 2시 한 5분에 장애가 났어. 그러면은 손실은 5분밖에 없는 거죠. 5분 전 데이터까지 내가 조금 전에 백업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만약에 새벽 2시에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 9시에 아니면 뭐 낮 12시에 장애가 났어요. 그럼 그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네. 내가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저께 백업받은 밤의 데이터, 그거란 말이죠. 얘는 세계 유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DB만 백업받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복구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다른 데이터베이스보다 월등히 많이 제공을 해요. 그게 알면이라는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DB 데이터를 내가 시간 돼서 받아요. 근데 시간으로 스케줄 되지 않은 데이터도 얘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로 데이터 로스예요. 분명히 그 갭이 있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갭이 거의 없다. 뒤에 조금 설명할게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니까 1초, 뭐 2초 정도의 갭을 놓고 얘는 데이터가 백업이 돼요. 내가 스케줄 하지 않아도. 이런 백업 장비로서는 이런 장비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복제 솔루션으로 그걸 구현을 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데다가 복제를 넣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뭐 어싱크, 싱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개를 시켜가지고 계속 넘기고 있어. 여기서 변경이 되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불이 난다든지 뭐 이게 부서진다든지 고장이 나면 여기서 올려서 쓰겠다. 그 정도예요. 복제 솔루션과 백업은 다릅니다. 복제 솔루션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지우면
여기도 같이 지워지죠. 복제니까. 그죠? 여기서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여기도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데이터를 지우면 여기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내가 누가 와서 망치 때리든지 뭐 불을 질렀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서 이게 가용한 거지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들어와서 지우면 여기도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는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업은 그 시점의 데이터를 과거 시점 데이터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백업 보관 주기를 설정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는 백업 받는데 2주간 보관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보관한다. 그러면 한 달 내의 데이터는 반드시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전 어떤 시점으로도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같이 동기에 데이터가 맞춰져가지고 그러니까 백업이 되는 유일한 단계예요. 그래서 RA가 다른 솔루션하고 확실히 다른 차이점이, 그리고 그걸 이름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제로 데이터 로스는. 데이터 로스가 없다. 그 다음에 성능도 그러니까 복구 성능과 백업 성능이 있어요. 백업은 백업도 빨리 받아야 되고, 또 빨리 또 리스토어를 해서 복구를 해야 빨리 업무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아직까지는 다른 솔루션들은 빨리 백업 받는 거에 주중이 돼 있어요. 빨리 백업 받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돈 써가지고 장비 늘리면 되잖아요. 그죠? 한 대 안 받고 10대로 받으면 더 빨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돈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복구 시점에 딱 들어가면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어려워. 많이 걸리고. 얘는 백업도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VTL 뭐 이런 장비, 그러니까 디스크로 백업 받지만 테이프로 가상화해서 백업 받는 그런 솔루션보다는 훨씬 빨라. 왜? 걔는 다 받아야 되고 우리는 1분만 받으면 돼. 이유는 또 일단 생각할게요. 복구 성능은 한 7배 정도 빠르고, 백업 성능은 이건 10배지만 기본이 10배예요. 40배, 50배, 뭐 심하면 100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백업받고 빨리 리스토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우리 회사 장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몇 군데를 이렇게 솔루션을 해봤거든요. 얘는 내 양심을 보고 얘가 빨라요. 문서적으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죠? 모양은 엑사데이터입니다. 껍데기는 물리적으로는 엑사데이터와 100% 동일합니다.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만 그 지드라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거예요. 엑사데이터로 처음에 만들어요. 소프트웨어 똑같아요. 엑사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드라 패키지를 올려서 가동을 시키면 얘가 지드라가 되는 거고요. 이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예전에는 엔지니어 팀에서 엑사데이터를 가져와서 RA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장비니까. 똑같은 장비니까. RA가 남아서 엑사데이터가 여기 POC 해야 되는데 장비 없으면 RA를 엑사데이터 밀어가지고 가져가서 엑사데이터라고 쓰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랜섬웨어. 기존의 랜섬웨어 같은 거는 뭐 잘 아시니까, 자, 해킹을 했어요. 딱 걸어놓고 돈 입금해 주시면 풀어드릴게요잖아요. 이거 있으면요, DB 데이터 있으면 계속만큼은 됐어, 그냥 우리다가 밀고 들어갈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그 중소기업 틀려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아주 그냥 13억 10몇 억을 거의 뭐 넘어가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 양반 이거 하나 샀으면은 그냥 다시 됐고, 조금 전에 그죠? 해킹되기 전까지의 그 시점의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리스토어 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시점까지 살려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이런 그 사이버 테러 이런 게 한 번씩 터지면 또 반대로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게 뭐 예전에 9.11 그죠? 테러 났을 때 그 모의센터에 있던 상당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부도난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백업이 안 갖춰져 있는 회사. 같이 다 날아갔잖아요. 데이터까지 전부 다. 그래서 9.11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디아 센터 붐이 확 일었습니다. IT에는 호황기였어요. 그때 영업 사원도 돈 많이 벌었죠. 엔지니어는 연락 힘들었는데, 내가 이때 영업했어야 되는데, 그때 엔지니어 해가지고 일만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런 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장비도 보안 장비도 중요하지만 백업 장비도
같이 묶여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농협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못했죠 결국. 백업으로 복구는 했는데 일부 그러니까 농협은 당연하고 한 시간 백업 없으면 다 나가. 한 시간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다른 엔지니어 넘기고 이제 다른 회사 서포트 할 때거든요. 무조건 들어오라 해서 가가지고 그때 이틀 밤새고 나왔어요. 다 살려줬어요. 백업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다 살려줬어요. 농협이 아니고 농협 카드의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죠, 방송에서. 일부 데이터가 소실됐다. 그거는 지들이 백업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서 날아간 데이터가 있어요. 오라클 DB였는데 하여튼 뭐 그런 구조적으로 해서 엔지니어가 이제 그 제대로 설정을 안 한 바람에 추가된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은 안 받고 옛날 데이터만 깨고 앞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만 계속 받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PC에 노트북 백업을 받는데 내가 USB 한 개를 더 꽂았는데 이 USB에 내가 데이터를 또 들어가는데 나는 C 드라이브만 계속 백업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불탄 거야. 그러면 이 USB에 있던 데이터 날아가잖아요.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쪽 그 사람들 잘못이고 그때는 정말 피를 말리는 거예요. 나는 복구하러 갔는데 하나라도 사고는 IBM이 했는데 하나라도 복구 못하면 동팀이 우리가 쓰는 거야. 그잖아요. 우리도 백업해도 우리 돈 얼마나 쓰고 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소장이 센터장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빨리 가져와서 장비 더 가져와가지고 복구를 시켜야 된다. 너희들 장비 좀 가져와야 된다. 내가 나중에 결제해줄게. 했는데 제가 소용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프 드라이브 그때 백업 받은 건데요. 나눠서 받아야 여러 드라이브를 넣고 동시에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받았어요. 그 백업하는 자원이 작다 그때 좀 많이 없었거든요. 자원이 작다 보니까 드라이브 한 개에다가 테이프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받았는데 드라이브 더 가져온 거예요. 테이프 한 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설명을 하면서 백업 받으실 때 여러 장비에 붙여서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푹찐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습이 되고 그죠? 농협이 백업에 한 20억 썼어요. 한 방에 몇 년간 썼어요. 20억도 쓰고 10억도 쓰고 뭐 하여튼 총 해가지고 한 1,000억 이상 썼어요. 농협에 우리 장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 사원만 돈 벌었습니다. 나는 또 개고생했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인텔 부장님 그렇죠. 안텔 부장님이 그때 이후로 한 5, 6년간 그냥 계속 글로벌에다 얼굴 올리잖아요. 계속 21년인가 한 방에 네. 또 그런 스토리. 그렇죠. 그렇게 고생을 테이블로 생각하고 자, 뭐 이건 아실 거예요. 엑사데이터 이 구조 똑같습니다. 엑사데이터 모르신다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것도 되고 자, DB 서버가 있어요. 이게 DB 서버예요. 백업 서버지만 오라클 12C가 깔려있는 서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RAC로 두 개다가 그러니까 하나 죽으면 이게 넘어와서 얘가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동시에 서비스하는 투노드 RAC로 구성이 되어 있는 12C가 달려있는 DB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서버예요. 얘도 서버입니다. 서버인데 얘는 S6-2 S6-2L 네, 그래서 얘가 좀 더 두꺼워요. 디스크가 좀 많이 들어가죠 여기는. 그죠? 그래서 S6-2L 서버 세대가 이게 이제 기본으로 최고 미니멈 사양입니다. 이게 3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ASM으로 묶어서 이제 영역을 이게 크게 이제 잡아놨어요. 툴을.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다가 쌓을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는 디스크 12개씩 있습니다. 안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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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12개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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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그죠? 이건 물리적인 그림이고 논리적인 그림이니까. 그래서 백업 장비는 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정보가 카탈로그 DB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데이터 영역과 카탈로그 영역이 있어요. 카탈로그 영역은 뭐가 있냐면 내가 언제 어떤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백업 받았다. 그리고 얘가 지금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고, 그죠? 그런 정보들을 아니면 기록 테이블을 뺐으면 그 테이프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복제가 되어 있으면 저쪽에 다른 어디 서버에 내가 다른 지드라에다가 내가 복제를 했다. 이런 같은 백업에 관련된 그 복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다 카탈로그 그 DB에다가 관리를 해요. 별도로 관리합니다. 카탈로그 영역은. 그리고 여기 하이 리더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를 덴던시는 3웨이 미러입니다. 우리 장비는 기본으로 2웨이, 그러니까 레이드 5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미러인데 이 영역이 제일 커요. 델타 영역이 이제 이게 94테라인데 94테라 중에서 델타 영역이 거의 다예요. 아니지, 94테라는 델타 영역이고요. 이 계산해 보면 되게 영역이 크거든요. 8테라짜리가 지금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36개, 48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맞나? 36개. 36개 있는 거잖아요. 8테라짜리 디스크가. 그러면 벌써 100몇십 테라죠. 네. 근데 유저블 미러됐다고 하지만 유저블 94테라예요. 나머지 영역 일부가 여기는 3웨이 미러로. 그래서 디스크가 간단히 말하면 디스크가 3개가 있는데 2개가 깨져도 하나가 데이터가 유지한다는 거고 그냥 미러는 디스크 2개가 있는데 하나 깨지면은 유지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디스크 만약에 4개가 있으면 미러를 뜨면 하나, 2개 깨지는 건 상관없겠죠. 반까지는. 또 깨지면은 그때는 이제 데이터 깨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DB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웨이로 가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3웨이 미러도 이쪽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돈이 많고 내 백업 데이터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면 3웨이 미러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희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확 줄겠죠. 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인피니밴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인피니밴드 스위치는 네트워크 스위치인데 포트 하나가 40GBps를 제공합니다. 대충 해서 얘기하면은 한 44GB를 초당 하나가 초당 제공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게 나올 때만 해도 상당히 휘신인 기술입니다. 상당히 빨랐죠. 지금은 이제 그 100GB 네트워크를 뭐 이렇게 장비가 나와 있고 하는 정도니까 현용은 안 됐지만 그래서 3개가 있는데요. 이 2개만 일단 씁니다. 밑에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름이 다르죠. 그죠? 스파인이 있고 리프가 있죠. 이건 이중화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통신을 다 이 인피니밴드로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죠. 내부적으로. 근데 얘는 이걸 멀티랩으로 놓을 수 있거든요. 이 멀티랩으로 오면은 이거를 서로 크로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요 장비를 쓰는 거예요. 한 대만 있으면 얘는 그냥 놀고 있어요. 안 꽂혀 있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3개, 유저블 94테라. 근데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하면 이렇게 쌓아 올려요. 하나씩 쌓아 올리면 15개를 더해서 그죠? 총 셀이 18개가 됩니다. 18개가 되고 유저블 514테라가 돼요. 요거 한 개가 32테라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디스크 몇 개 꽂고 없습니다. 반드시 요거 한 개 단위로 전송합니다. 그럼 그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탑브렉이 있고 S렉이 있고 네, 네. 아레이도 그렇게 있어요? 아니면 맞습니다. 아래에는 없고요. 엑사 데이터는 훨씬 더 플렉시블해요. 어떻게 플렉시블하냐면 엑사는 처음에 투노드 DB노드가 들어오죠. 퍼포먼스가 더 필요하면 DB노드만 더 3개 더 추가할 수 있고 4개 추가할 수 있고 이게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몇 추가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셀도 처음에 뭐 A넥 이만큼 왔다가 미니멈 3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A넥 왔다가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셀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어요. 좀 더 추가하면은 뭐 그게 이제 뭐 저기 하프렉 되는 거고 쿼터렉 되는 거고 하프렉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레이는 아까 봤죠? 처음에 요거 2개 그죠? 요거 3개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렉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이 셀 스토리지 서버 하나씩 32테라 단위로 추가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성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확장하는데 여기다 이제 베이스를 더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4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합니다. 2개의 시스템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셀을 꽂을 수 있고. 그러니까 셀은 쫙 올릴 수 있는데 컨트롤러가 퍼포먼스가 더 필요하면 이 베이스 렉이 하나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엑사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나면 아마 RA도 여기다가 노드 더 꽂을 수 있고 이게 좀 유연해질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근데 정말 기초적인 원천적인 질문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주십시오. 그 지금 구성해 보면 이제 각 스토리지 서버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지금 메인 DB 서버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제품으로 따지면 X6-2가 이제 DB 서버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각 이제 스토리지 이제 저장하는 거는 X6-2L 예. 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X6-2L이면
하나의 서버를 이제 스토리지용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맞아요. 건데 네. 왜 서버 들어가게 되면 CPU도 들어가야 되고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고 네.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디스크 넣고 난 다음 넣으면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네, 네. 했었거든요. 네. 왜 그렇게 쓰느냐? 네, 아,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엑사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엑사 데이터가 상당히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니 X86 몇 개 갖다 놓고 네. 내가 10억이래. 리스트 프라이스가 아니고 판매가가 10억이었어요. 꽉 채운 것도 아니고 예? 반 채워가지고 장난해? 이거죠. 저거 사면은 내가 봤을 때는 1억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무건 사면은 그냥 네. 그랬더니 뭔 짓이야 했어요. 근데 장비를 하나 팔았습니다. 돌렸는데 속도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일 처음에 성공한 케이스가 SK텔레콤 엑사데이터가 빡친 게 SK텔레콤의 장비 하나 들어왔는데 그 업무가 그때 뭘 썼냐면 그 과금에 관련되는 그 정산하는 그 돈 돌렸어요. 근데 그게 원래 배치인데 처음에 배치 장비로 나왔거든요. 배치 서버로 시간 돼도 대용량의 데이터 한꺼번에 팍 돌려서 결과물 뽑아내는 그걸 돌렸는데 일반적으로 기존까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뭐 IBM 서버 빵빵한 거에다 EMC 디스크 갖다 놓고 돈 써가지고 돌리는데도 한 번 돌리면은 한 3주 이상 걸렸대요. 원체 용량이 크고 업무가 방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돌린 거야. 이건 어차피 그때 나와 3주 뒤에 나와 받아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이게 한 달씩 다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한 달이 넘게 돌아가는데요.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엑사 데이터 다 들어가가지고 옛날 머신 X3가 들어가서 얼마나 따더라? 10시간 툭 나온 거예요. 걸어놓고 봤는데 아침에 나와 있는 거야. 결과가 며칠 동안 돌아야 되는 데이터가. 되게 놀랍다. 근데 그거 가지고 돌려서 분석을 해보니까 SK텔레콤이 과금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처리해가지고 하니까는 한 100억을 벌었어요. 한 달.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를 얘가 찾아준 거지. 그 팀 바로 포상휴가 특별 보너스 받고 포상휴가 갔어요. 자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응?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래? 진짜인가? 또 하나 갔어요. 아시아나 아침 아저씨들이 이거 공항에 가면 비행기 뜨기 전에 사람들이 막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정비를 하잖아요. 물건도 이제 막 그죠? 버스 있는 것도 옮겨야 되고 뭐 음식 먹을 거 비행기 실어야 되고 막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담배 피는 시간이 있어요. 그날 배치가 아시아나의 배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가 다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업무 투입이 되고 여기 이제 어디 옮기세요 하면 이제 그거 떨어질 때까지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한 잔 마시면서 그게 이제 한 시간 정도면 이제 쉬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다 들어가고 이미 끝나 있어. 뭐 장비 바꾸더만 이제 사람들 쉬는 시간도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뭐 한 10시간 걸렸던 거 돌리니까는 뭐 12분. 기존에 뭐 하루 걸렸던 거 돌렸는데 뭐 1시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그냥 디스크 쌓아놓으면 절대로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엑사데이터는 스마트 스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네트워크를 인피니밴드로 묶어서 이 네트워크 IO가 좋아가지고 엑사데이터가 빠르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스마트 스캔의 기능이 절대적이에요. 엑사데이터 스마트 스캔은 뭐냐면 데이터를 일반적인 그 기존의 장비들은 서버가 있고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버가 있고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내가 10테라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1억 건이에요. 1억 건 데이터를 다 노드로 다 올려. 그죠? 서버로. 근데 서버에는 10테라의 메모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메모리에. 이게 처리하고 내리고 다시 다른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올려서 또 메모리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스마트 스캐너는 얘가 서버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얘 안에서 얘도 이 DB를 아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셀 서버 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각자 예를 들어서 3개가 베이스로 있는데 이게 1억 건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3,300만 건씩 지들이 나눠. 스스로 지들이 알아서 스토리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먼저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메인 DB 노드에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00건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죠? 이미 게임 끝났잖아요. 그죠?
1억 건을 얘는 처리하는 게 3천 건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1억 건을 처리하는 장비하고 그죠? 3천 건 처리하는 장비하고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장비들은 디스크가 그냥 디스크예요. 데이터만 있는. 그래서 1억 건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 건을 다 보내줘야 돼. 그것도 FC로. 그죠? FC 8기가 뭐 FC 뭐 4기가 그때는 해도 4기가 8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보내주는데 얘는 40기가 4기가 바이트 40기가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쏘아가면서 그것도 추출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던져요. DB 서버의 부하가 확 줄어도 성능이 월등히 빠른 거예요. 기본이 뭐 10배, 100배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짝이 따라가지고, 그럼 짝이 따라가지고 스마트 스키만 잘 태우게 코리를 잘 짜면은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비보다 비싼 성능이 나오려면 그죠?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 서버가 스토리지만 있으면은 100배는 빨라야 돼요. 물리적으로 스펙이 한 100배는 빨라야 얘랑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엑사데이터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지 서버를 쓰는 거고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연산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던져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별도로 하는 거죠.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비들은 다 여기서 다 합니다. DB 노드 그 메인 서버에서 다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기술을 일부를 RA에서 가지고 와서 RA도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한 그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백업 장비고 그래서 DB에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콜이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RA는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미니 클래스 같은 그런 장비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탑재를 제가 소프트에 올려서 하는 게 조금 더 비용적으로도 우리가 좀 유리하고 더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건 개념이 다른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사데이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 유저블 10페타입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다른 회사 장비들은 이거 하나 들어오면 이거 하나 더 들어오면 다른 장비예요. 내가 장비 2대를 관리를 해야 돼요. 컨트롤러 2대. 컨트롤러 개수만큼 늘어나고요. 그리고 VTL이라고 하는 장비는 알죠? 테이프 라이브러리 옛날에 그냥 테이프이 막 꽂혀 있고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는데 로봇가 넣었다 뺐다 하는 장비가 이제 15층 이상 보셨죠, 그죠? 그게 이제 느리잖아요. 디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디스크인데 논리적으로 그냥 쓰는 사람은 이게 진짜 테이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그걸 거기서 움직이는지 모르는, 그냥 봤을 때는 테이프 장비처럼 보이는 그게 VTL,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 VTL인데 지금은 전부 다 그걸 써요. 그런 장비들은 가상으로 테이프 드라이브를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거든요. 박스가 들어올 때마다 라이브러리에 테이프 드라이브 뭐 수백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이제 한 개 하나 더 들어오면 그러면 보통 300개 정도 만들거든요. 한 박스에 300개 드라이브, 600개, 하나 들으면 900개. 보통 센터 좀 큰 데 가면 VTL 뭐 한 6대, 7대 이렇게 막 써요. 그러면 가상 드라이브 1600개를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자가. 얘는 붙여도 포트만 늘어나고 용량만 늘어난 그냥 하나의 서버예요. 이게 정말 관리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사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 좀 그래도 되죠? 제가 이렇게 하면 시간 좀 많이 11시 갈것 같아요. 반까지. 앞으로 1시간? 네. 그 엑사 데이터가 또 하나 좋은 점은 초창기에 엑사 데이터 장애 진짜 많았거든요. 장애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맨날 디스크 죽어 있고 맨날 뭐가 장애 하나 있고 한데 서비스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엑사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다. 월등히 빠르다. 두 번째가 서비스가 안 죽어요. 전부 2중화, 3중화 다 돼 있어가지고 디스크가 나가도 또 나가도 뭐 카드가 나가고 뭐 노드가 죽어도 서비스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객사에 가면 두 가지 과거에였죠, 과거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서가 있어요. 진짜 고객, 예를 들어 삼성을 기준으로 하면 삼성 SDS가 삼성의 IT 대부분을 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 카드도 있고 삼성 뭐 전자도 있고 그죠? 증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원래 고객이에요. 다 진짜 다. 삼성 SDS는 거기 가면은 자기가 의리죠. 우리는 무나 병 같은 거 그쪽에 걸치는데 뭐 정말 안 하도 다행이고 그래서 우리는 된다니까 그래도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밥은 계속 에사 데이터 넣으라고요. 업무를 에사 데이터 돌려라. 왜? 고객점에서는 빨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안 죽어요. 얼마나 좋아.
자, 근데 SDS 입장에서는 상이 진짜 많은 거야. 에사 데이터가 예전에 10개 하드디스크 처리해야 될 게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에사 데이터라는 거지. 이게 자기가 너무 많이 할 게 일이 많잖아요. 진짜 사기 싫은 거야. 네? 그런 괴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인정하는 거는 서비스 안 준다는 거. 그럴 때 이렇게 놔둬. 근데 에사 데이터도 X4부터 정확히 말하면 X5가 딱 되면서부터는 X4도 많이 줄었고요. 하드웨어 펄크가 이제 거의 없어요. 우리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지금 놀아요, 지금. 설치건 말고 상위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타스크 받아야 되는데, 그쪽부터는 그 타스크 퍼 데이가 있어요. 하루에 타스크 몇 개를 찾아야지에 대한 한계를 다 내요. 그게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는 거야. 결국 뭐? 그럼 이제 니들 놀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또. 그 정도로, 회사 데이터가 지금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니었던 시절에는 정말 인지도 바빴고, 하지만 계속 팔리는 이유는 빠르고 서비스가 안 죽어요. 가장 큰 장점은 엑사데이터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A도 마찬가지로 잘 안 죽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파는 RA는 X5부터예요. RA도 지더라도 X4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판 적이 없어요. S5, 지금 이제 S6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확실히 엑사데이터의 하드웨어에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엑사데이터보다 거의 항상 한 단계 낮은 소프트웨어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검증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엑사데이터는 항상 또 새로운 주요 서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거를 계속 이제 패치도 하고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적용을 하는 게 있죠. 얘는 백업 장비이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이 버전이 가장 안정적이야 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베이스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버전이 아니고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엑사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버전이다. 얘는 9버전 이렇게 되겠죠. 11버전 나오면 얘가 다음번에 이미지는 10버전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은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디스크가 죽고 아니면 아예 쉘프 자체가 한 개를 통째로 그냥 죽어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용성 테스트를 할 때 고객사에 가서 아예 트레이 하나 꺼버립니다. 백업 돌려놓고 백업 받는 중에 하나 꺼버려요. 그래도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노드 하나 꺼버립니다. 서버를 하나 꺼버려요. 여기는 서버를 하나 꺼버려요. 서버 2대니까 내려도 계속 백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장비가 없습니다. 얘만 유일하게 돼요. 다른 애들은 바로 페일이에요. 다시 돌려요. 확인하고 얘는 계속 들어갑니다. 자, 알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아셔야 돼요. 저희가 스토리지 부서인데 무시하는지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제 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와서 하는 공부가 데이터베이스 공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오라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백업 장비를 팔아도 일반 파일 백업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웬만한 전산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라클 DB를 쓰고 있고요.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그 전체 센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를 다 백업하지 않습니다. 주요한 데이터만 백업을 합니다. 그죠? 그 주요한 백업 대상의 기본으로 70에서 80%가 오라클 DB예요. 나머지가 이제 일부 파일, MS SQL, DB, 인포믹스 DB,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 그죠? 메일로 보내면 그 메일 서버에 대한 백업이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목적의 대부분 다가 오라클 DB예요. 근데 오라클 DB는 백업을 온라인 중에 그 서비스를 내리고 카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서비스 내렸으니까. 서비스를 계속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업이 되는 핫백업이라고 얘기해요. 온라인 백업이 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긴엔드라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알맨이에요. 네. 비긴엔드는 보통 예전에 테이프, VTL 이쪽에서는 대부분 그걸 씁니다. 테이블이 많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영업부 테이블이고 이거는 격리부 테이블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술부에서 테이블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테이블마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백업 받을 때 비긴을 다 걸어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는 데이터를 엎어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되지만 계속해서 다른 영역에 아카이브 로그라는 다른 영역의 데이터가 라이트가 되고 여기는 업데이트를 안 쳐요. 락을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카피를 되는 거예요.
리드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안 바뀌어도 리드는 되고 라이트는 딴 데다가 하고 이제 그 시점에 데이터를 내가 카피를 딱 떠요. 그러면은 이 카피가 끝나면은 엔드를 딱 찍어요. 엔드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데 쌓여있던 데이터가 거기다가 그 시간 이후에 데이터를 엎어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딱 그 시점 데이터는 내가 그대로 카피해왔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다시 갖다 리스트하면 되거든요. 그걸 테이블마다 걸어가지고 비긴 걸고 데이터 카피하고 엔드 찍고 그럼 다시 그 그동안 바뀌었던 데이터가 딱 엎어쳐지고 요걸 반복해서 받는 게 비긴 엔드예요. 근데 비긴 엔드의 단점은 풀백업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받아야 돼요. 안 되지 항상. 자, 그게 이제 온라인 백업 중에 예전에 보편적으로 썼던 거 하나고요. 오라클에서는 알멘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툴인데 이거는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 오라클이 계속해서 나와 있던 기능이에요. 알멘은 풀 백업 플러스 인크리멘탈 백업이 됩니다. 이게 차이예요.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변경된 데이터만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베테라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거든요. 베테라가 있는데 나는 매일 베테라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와 이건 진짜 부담이거든요. 잔비도 많아야 되고. 근데 나는 하루에 베테라를 가지고 있지만 1테라밖에 안 바뀌어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인크리멘탈 백업이 되면 1테라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백업이 끝난 거잖아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알멘입니다. 이 알멘을 써야 오라클 DB는 인크리멘탈 백업이 돼요. 알멘을 안 쓰면 풀 백업밖에 못 받습니다. 일단 그건 아셔야 돼요. 알멘 중에서 레벨 0는 풀 백업입니다. 전체 데이터 한 번은 가져와야죠, 내가. 그죠? 한 번은 가져다 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얘가 바뀐 거, 그것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전체 데이터를 내리고, 바뀐 것만 업데이트 시면은 다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의 풀 백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레벨 1 중에서도 이제 또 이 차별이 있어요. 뒤에는 뭐 이렇게 압축 이런 건 일단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시니까 이건 일단 스킵할게요. 뭐가 다르냐? 레벨 1, 인크리멘탈 백업 중에서 레벨 0는 풀 백업이고 레벨 1은 인크리멘탈 백업인데 그 중에서 디퍼런셜 백업과 큐뮬레이티브 백업이 있어요. 요까지는 좀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게 돼요. 예. 이 날짜에 풀 받았어요. 보통 일요일날 풀 백업 받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백업 받고 디퍼런셜 백업으로 세팅을 하면 하루에 1타씩 바뀌어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오늘 바뀌는 1테라를 이렇게 백업 받아요. 다음날 되면은 그날 바뀌는 1테라를 백업 받아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총 백업 양이 일주일 동안 26테라 받으면 되죠. 그죠? 백업 양이 26테라입니다. 되게 작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이 날짜에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못 쓰죠. 이 저녁에 받는 거니까. 그죠? 이 낮에 장애가 나면 자,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일요일날 받은 풀 백업 리스토어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받은 인크리멘탈 백업을 다시 하고 화요일날 백업받은 인크리멘탈 백업을 다시 더 적용하고 적용해야 데이터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크리멘탈 백업에 대한 업데이트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DB는 패러럴하게 데이터가 안 들어가죠. DB를 내가 정확성을 탭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시퀀스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느려요. 1테라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큐뮬레이티브 백업은 뭐냐? 풀 백업 받았어요. 일요일날. 월요일날 1테라 받겠습니다. 받아요. 화요일날은 1테라 어저께 그 월요일 바뀐 1테라 하고 오늘 바뀐 1테라하고 합쳐서 2테라를 받아요. 수요일날은 3테라, 목요일날은 4테라. 그러니까 풀 백업 시점 이후로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많이 늘었죠. 그죠? 거의 이제 얘는 이제 한 2배 됐잖아요. 풀 백업 한 번 더 받는 게 되지만 매일 풀 백업 받는 것보다는 작죠. 매일 풀 백업 받으면 좋은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풀 백업 받는 거 한 번만 안 내리면 끝나잖아요. 복구가. 그죠? 근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인크리멘탈 백업 받는 거예요. 근데 지드라는 큐뮬레이티브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고요. 1테라 받습니다. 얘는 백업 받고 나서 가상 풀 백업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풀 백업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월요일날 인크리멘탈 백업 1테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월요일날 풀 백업 받은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날 이만큼만 받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수요일날에 실패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 백업이 안 됐어.
그 목요일 날 다시 백업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안 받았으니까 이때 풀백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상으로라도 이때 풀백업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똑같아요. 지대라서 그게 없지만 이 큐뮬레이티브 옵션은 기준이 풀백업 다음에 내가 오늘까지 시점에 바뀐 거거든요. 가상 풀백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상 풀백업 만들었기 때문에 이만큼만 가져와도 나중에 그러면 복구할 때 풀백업, 그죠? 이 날짜에 장애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풀백업을 그냥 바로 한 방에 내려주잖아요. 쭉 내리고 요 바뀐 데이터 일부만 딱 업데이트 치면은 복구가 끝나는 거예요. 양도 작고, 그죠? 얘 지금 해봤자 똑같잖아요, 용량이 26테라잖아요, 똑같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받는 게. 똑같이 26테라를 받는데 복구 시간이 차이가 확 나는 거지. 얘는 풀백업 한 번, 그리고 조금 바뀐 거 데이터 같이 보면 끝나요. 이해되시죠? 다른 솔루션이 안 되는 똑같은 구조로 가더라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용량을 줄여서 빨리 끝나든지 아니면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복구 시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용량을 그만 더 쓰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RA는 빨리도 끝나고 용량도 작아요. 훨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드라의 이름이 지드라인 이유니까. 자, 온라인 리드 쉬핑. 이게 뭐냐면 오라클은 프로세서 중에서 리드로그 버프라는 게 있어요. 리드가 그거잖아요. 돌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리드로그라는 거는 내가 돌아가야 될 로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한 다음에 트래킹을 쭉 하고 있다가 내가 이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내가 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걸 돌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버프예요. 여기에 이건 이제 메모리상에 더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고객이 예를 들어 현금 수기에 가가지고 내가 카드를 딱 집어넣고 송금을 해요. 내 계좌에서 송금을 했는데 중간에 내가 송금 실패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DB에서 이 업데이트 되면 안 되죠.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저희 계좌에 내가 정확하게 딱 갔을 때에 그게 맞았을 때에 그죠? 그 결과가 내가 있는 은행의 DB에 반영이 돼야지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 계좌에서 먼저 돈을 뺐어. 그러면서 저쪽에 보냈는데 그 가는 중에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돌아가야죠. 그죠? 내가 내 계좌에서 뺐던 거를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게 리드로그라는 거죠. 그거 다시 원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끝났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보내고 오케이 보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커밋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확실히 빠져나갔다. 서로 DB에 커밋이 딱 되는 그 순간에 데이터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데이터. 백업 솔루션 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돼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백업이라고. 근데 얘는 내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그죠? 안 했는데 지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트랜지션이 생겨서 커밋이 딱 돼서 확실히 이제 DB에 업데이트 반영이 될 데이터가 생겼다 라고 해서 여기에 그 데이터가 딱 써졌을 때 리드로그에 써졌을 때 데이터가 촥 날아오는 거예요. 커밋된 데이터만 그죠? 되자마자 바로 날려주는 거죠. 이거는 트랜지션이 계속 힘을 하더라도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연속되는 게 뭐 1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 메가 큰 데이터고 보통 몇십 메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은행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게 큰 장점이에요. 그죠? 그 트랜지션 하나가 그죠? 100억짜리도 하나의 트랜지션이고 그죠? 1000원짜리도 하나의 트랜지션이에요. 공 숫자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프로세스로 간단 말이죠. 그죠? 100억짜리 날릴 뻔한 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드라 있었으면은 아까 있으면 농협 카드 데이터 안 날라갔어요. 다 가지고 있지.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커밋이 되는 순간 DB에서 되는 순간 백업 장비로 자동으로 날려주기 때문에 얘가 다 쌓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인크리멘탈 백업 받은 대로 가지고 있고 리드로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게 지나갔고 프런트 리드로그니까 요걸 보면은 여러 대 서버가 있습니다. 오라클 서버 DB면 다 돼요. 윈도우즈에 있는 오라클 DB든 뭐 HP US에 있는 오라클 DB든 엑사데이터든 뭐 슈퍼플러스는 다 됩니다. 이거는 백업 시간에 우리가 스케줄을 정해요. 밤 12시에
백업 받겠다, 인크리멘탈 백업 받겠다고 하면 이렇게 날라와서 이 네트워크가 타고 날라와서 플래시 스토리지에 먼저 이게 딱사 지드라예요. 지드라에 쌓입니다. 그리고 요걸 버추얼 풀백을 만들어요. 지가 알아서 가상 풀백을 만들어 놓고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데이터 영역, 그죠? 저기 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쌓아요. 근데 리드로그에 그때마다 쌓이는 데이터, 펜션되는 데이터는 그때마다 날라옵니다. 바로바로. 이건 스케줄이고 이건 비스케줄이에요. 바뀌면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지 연역에다가 쌓여가지고 있다가 여기 아카이브 로그가 풀 나서 파일로 떨어뜨려지면 여기서도 자동으로 파일로 떨어뜨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압축이 돼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복구할 때는 이 백업된 데이터하고 이 시점별 데이터 요거를 묶어서 복구를 하는 거거든요. 저장될 때는 머지해서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따로따로 저장돼 있는 예. 형태고. 그래서 오라클 DB의 복구 절차가 풀 백업본이 있으면 백업본을 리스토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인크리멘탈 백업이 있으면 인크리멘탈 백업을 리스토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 로그가 시점별로 쫙 떨어진 게 있어요. 그 시점에 내가 언제까지 그 시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아카이브 로그로 다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 로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풀 백업 받고 인크리멘탈 백업 받지 말고 아카이브 로그만 있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다 왔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됩니다. 차이는 뭐냐? 왜 굳이 이걸 받느냐? 그죠? 시점별로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했잖아요. 풀 백업 있으면 풀 백업 하고, 그죠? 인크리멘탈 있으면 인크리멘탈 하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일요일날 백업을 받았어요. 풀 백업을. 근데 일요일 그 다음 주 일요일날 장애놨어요. 근데 인크리멘탈 백업 받은 적 없어도 뉴스피이 되기 때문에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치의 아카이브 로그만 있어요. 이게 쌓여 있어요. 복구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집니다. 아카이브 로그는 시켄터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이유는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이게 뭐 1시간이든 아니면 10분이든 받아요. 그리고 가상 풀백업을 뒤에서 알아서 지가 만듭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는 데이터베이스 머신이기 때문에 DB 대 DB로 지가 DB화 시켜서 관리를 해요. 일반적인 다른 시스템들은 이 데이터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오라클 알면은 똑같이 백업한다 하더라도 그냥 블록 데이터예요. 얘는 DB가 있기 때문에 A라는 DB 시스템에서 보낸 알면 데이터구나를 얘가 알고 관리를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알면이랑 틀을 써서 날라오는데 블록만 체크하는 거죠.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DB를 몰라요, 그죠? 여기도 가상 풀백업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GFS 같은 스토리지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서 컴파일러하고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가상 풀백업을 만드는데 인크리멘탈 백업 받아가지고 가상 풀백업을 만드는 과정을 다 여기서 해요. 왜냐면 자기 DB 데이터를 아는 놈은 얘밖에 없잖아요. 자기 DB밖에 없잖아요. 내가 풀백업 받고 바뀐 거 알기 때문에 다시 머지도 하고 갖다 놓고, 근데 디스크 공간만 얘가 쓰는 거죠. 이런 솔루션들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버에 CPU 메모리를 써서 인크리멘탈 백업 받고 머지까지 다 끝나야 백업이 끝난 거예요. 얘는 RA는 딱 받고 끝. 얘가 알아서 해요. 이 시스템은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돼요. 운영 시스템 부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데이터 변경이 많이 되면 얘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영 시스템이 자기 원래 서비스도 해주면서 이 백업에 대한 머지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부하가 상당하거든요. 금융권에서는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운영 시스템, 특히 계정기 같은 경우는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수십억의 돈을 써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계속 부하를 주는 거죠. 얘는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백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인크리멘탈 백업을 받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인크리멘탈 백업을 받고도 지가 풀백업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리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 있어도 머지 하는 거는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DB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다 포함하면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해본 사람은 좀 아는데, 보통은 아까 얘기했지만 백업 시간이 길어요. 한 10시간 걸려. 제가 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하면 이제 원래 10시부터 작업 시작하게 됐어요. 밤 10시부터. 근데 좀 기다리래. 오늘 백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백업 끝나면 합시다. 그래요. 왜냐면 작업하다가 잘못하면 데이터 날릴 수 있잖아요. 작업 전에는 반드시 백업 확보하는 게 공고 사항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백업이 한 10시간 걸린대. 백업이 걸려요. 이제 9시간 된 거야,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우리 다 1시간 동안 멍 때려요. 백업이 끝나야 되니까. 중간에 끊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10시간은. 앞에 받으면 9시간 다 쓰레기거든요. RA로 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백업 받아요. 이 백업 대상 데이터에 이렇게 쭉 있어요. 쭉 가다가 내가 끊든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그러면 다른 시스템은 다시 받아야 되죠. 얘는 요때 문제 있는 거 처리하고, 그죠? 처리하고 다시 돌리면 여기 봤던 시점, 이게 백업은 내가 이 시점 데이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7시에 시작을 했으면 7시 시점에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백업이 20시에 끝났다고 하면 20시 데이터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7시 시점에 데이터를 살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때 이미지를 딱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 바뀌게 해놓고 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쭉 백업받는 동안에도 이거 뭐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그죠? 그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게 있으면 한 번 더 백업받아요. 얘는 이미 받은 거예요. 지드라 입장에서는 받은 건 받은 거예요. 받고 그 중간에 이거 받는 동안에 바뀐 데이터가 있으면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치고 남은 데이터를 마저 백업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한 10시간 하지만 우리는 원래 50분 걸렸던 거 5분 더 걸려가지고 55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작업에 상당히 유연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시점 두 번 받다 치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요 시점에 인크리멘탈 백업이 가상 풀백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상 풀백업을 풀로 리스토어를 쫙 합니다. 시간 걸려가지고. 이건 인크리멘탈 이만큼이지만 실제로 풀백업이기 때문에 풀백업 내려야 되기 때문에 풀 데이터를 다 내린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아카이브 로그로 쫙 그 로그 파일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로그 파일을 이렇게 적용을 딱 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DB 띄우면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백업은 안 그렇죠. 이 시간에 백업 못 받아요. 아침 6시에 못 백업을 돌려요. 그때부터 업무 시작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중간중간에 못 받아요. 한 번 받기도 힘들어서 주말에 몰아서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복구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요. 어차피 다른 솔루션도 알면 쓰지 않느냐? 알면 씁니다. 다른 솔루션도 인크리멘탈 백업 받지 않냐? 풀백업 받지 않냐? 아카이브로 받지 않냐? RA가 뭐가 달라? RA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구현할 수 있느냐? 구현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엑사 데이터에 그냥 디스크 쓰면 되지. 이거 왜 서버를 썼을까요? 서버가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 가지고 빨리 주잖아요. 결과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절대로 못 받아요. 똑같은 라면은 다른 솔루션을 그냥 하면은 못 받아요. 근데 얘는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빨리 복구도 가능하고. 똑같은 기술을 쓰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회사 장비들 보면은 EMC 데이터 도메인 시간당 25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초당 25테라 뭐 이렇게, 아니 이제 시간당 25테라 이렇게. 1초에 1기가 BPS가 나오면 1시간에 3.6테라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1시간은 3600초니까. 그죠? 1기가바이트의 속도도 괜찮은 속도거든요. 근데 1기가바이트로 1시간을 받으면 36테라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EMC가 25테라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시간에. 완전 뻥이죠. 그리고 그러면 니네 잠이 사면 1시간 25테라 너 개런티 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고객 상황이 중복 제거가 잘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25테라 맥시멈 스펙에 나와 있는 성능은 중복 제거율 한 100대 1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복 제거라는 건 알죠. 내가 한번 받고, 그죠?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았는데 내가 있는 거야.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저장 안 해요. 체크만 하지. 받았다 하고 체크해요. 메모리 단에서. 없는 데이터면은 디스크를 쓰겠죠. 근데 이 중복 제거율이 좋다는 얘기는 체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디스크를 안 쓰고. CPU와 메모리만 써가지고 연산만 다 해버리면은 이게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속도 빠르죠. 인터페이스가 나오시면 속도 다 땡기죠. 근데 이제 중복 제거율이 떨어져요. 계속 데이터 밖에서 들어와. 그러면은 내가 없잖아요. 받았는데 디스크에 써야 되고, 받았는데 디스크에 써야 되고, 속도가 떨어지겠죠.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인터페이스가 또 땡겨 오니까. 그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데이터가 운영이 계속 바뀌는 데이터면 중복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스펙에 나온 성능은 못 냅니다. 자, 지드라는
중복 제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DB가 보낼 때부터 내가 바뀐 데이터만 뽑아서 보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중복 제거 솔루션들은 자기가 이 데이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받아야 돼요. 풀로 일단 다 받고 그 다음에 받아놓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하니까 아 얘는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중복 제거가 되는 거고 그걸 압축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드라는 중복 제거를 안 써도 중복 제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보내잖아요. 이건 요거만 바뀐 거야 라고 딱 던지면은 바뀐 것만 받아가지고 압축해서 할 거 있으니까 그죠?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오는 양이 다른 거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오래됐어요. 보관 시간이 주기가 지나서 지워야 또 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다음 백업 받을 거잖아요. 그죠? 지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가상으로 내가 10개를 지금 갖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 장부가 있잖아요. 그 장부를 다 뒤져가지고 이제 보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는 지워야 되고 얘는 지워야 되고 장부만 하다가 마지막은 이 실제 데이터는 얘는 이제 없어져도 돼 하면서 실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도 지워야 되고 그거 연산을 백그라운드로 계속 연산을 해야 돼요. 그게 GC라고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모든 중복 제거 솔루션은 그 GC라는 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하의 그 시스템에 이 양이 지울 게 많아지면 그거 지운다고 앞에 받는 일을 못해요. 어차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성능은 거죠. 내가 능력은 100인데 100으로 내가 계속 백업 받느냐 아니면은 다른 거 해가면서 백업 받느냐 차이는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얘는 어차피 중복 제거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우는 과정, 그렇게 전산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데이터 있는 거 그냥 한 번에 탁 틀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0만 건의 일을 해야 된다면 지드라는 데이터, 6개월이 지난 데이터 지울 때 10건 정도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좀 비약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얘는 스펙에 나와 있는 성능만큼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오히려 더 잘 나와요, 스펙보다. 왜냐면 고객 데이터가 별로 안 바뀌어 있습니다. 가상 버추얼 백업이라는 거는 100테라가 있는데 1테라가 바뀌었어요. 1테라 받고 100테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50테라 데이터가 있는데 2테라 바뀌어요. 그러면 100테라에 1테라는 내가 100대 1이잖아요. 그죠? 시간당 내가 1시간에 100테라 받은 거예요. 1시간에 1테라 백업이 끝났으면은. 근데 50테라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테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1시간에 얼마 받은 거예요? 25테라 받은 거잖아요. 그죠? 2시간 걸쳐서 50테라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천차만별인 거죠. 그죠? 100테라에 1테라짜리 내가 DB를 백업 받을 때 하고 100테라에 2테라 된 걸 내가 받을 때 하고 다르게 나오잖아요. 스펙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리얼로 돌린 데이터를 제가 지금 사이트에서 돌린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150테라 나오잖아요. 스펙은 그래서 풀렉 기준으로 그죠? 버추얼 백업이 120테라잖아요. 얘 하프거든요. 159가 나오잖아요. 원래 60이 나와야 되는 마치 그죠? 스펙상을 보면은 이제 159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DB 용량 큰데 데이터가 얼마 안 받겠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버추얼 백업은 바뀌는 데이터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복구 성능입니다. 복구 성능. 풀렉으로 12테라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하프로 했는데 6테라 나와요. 실질적으로. 스펙만큼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측 가능해요. 얼마가 내가 복구했을 때 array 사이즈가 얼마니까 복구를 하면 얼마 걸릴 거야. 스펙에 나와 있으니까. CR 개수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예측 가능하거든요. 근데 VTL로 받은, 다른 회사 솔루션을 받은 장비 풀면 언제 끝나요? 글쎄요. 그래. 지금 나오는 성능을 보니까는 얼마 걸리겠는데요 되는데 내리다 보면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속도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걔는 감안을 못해요. 근데 현재 나오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나올 거예요 라고 그냥 예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얼마 정도 걸리겠다. 또 한 가지는 정합성 보장을 합니다. 데이터 정합성은 중요해요. 데이터를 백업 받았는데 내렸는데 DB가 안 올라가. 그동안 뭐 한 거지? 그죠? 이런 일이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디스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나중에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중간에 페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파일 단위로 이렇게 하면 파일 한 개가 만약에 깨져가지고 이게 안 돼요. 복구를 해보니까 아씨 파일 그냥 안 되네 하고 말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그 파일 한 개만 안 돼도 DB가 정확성이 안 맞죠. DB가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아카이브 로그 중간에 쭉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100개가 있어요. 이 100개를 하나씩 이제 따라가면서 복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와야 돼요. 근데 2번 아카이브 로그에 블럭이 깨져가지고 에러가 나서 제대로 못 읽어져요. 뒤에 거 다 적용 못해요. 다 쓰레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꽤 있습니다. 아래에는 계속 체크합니다. 정기적으로. 이 스케줄에는 13일마다인가 하여튼 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자기가 계속 체크해가지고 옵티마이즈 기능이라고 붙여서 나가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 계속 DB 단위에서 체크해요. 받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 그 DB 데이터를 DB 서버가 알아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 이건 뭐 다른 애들 연락을 다 붙여야 돼요. 메일 평가 받아야 되니까 라이선스도 필요하고요. BCV라는 게 또 필요하고 볼트카피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볼륨. 해커가 들어왔는데 삭제가 안 되는 볼륨을 만들어야 안전하다. 뭐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쓰려면은 우리 알면 쓰려면 알면 또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개별적인 라이선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들어가요. 근데 얘가 되면 이게 한 대로 끝나요. 그리고 사람도 여러 명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런데 그냥 얘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비용이, 물론 이 비용이 이걸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요. 제가 이 장표 전까지 설명을 다 들으면 와, 고객이 완벽한 솔루션이야. 이거는 뭐 내가 찾던 솔루션이에요. 자, 얼마예요? 이제 이 장비 한 5대 뭐 이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도 얘를 못 따라가네. 근데 저 솔루션이 어쨌든 인기보수하거나 이러면 계속 또 추가적으로 돈을 그렇죠, 듭니다. 우리 우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하드웨어 12%, 소프트웨어 22%,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애들 뭐 4%, 5% 얘기하는데. 근데 뭐 비용적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짜 세일즈가 알아서 뭐 승인 잘 받고 기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기술적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댄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 진짜 중요한 시기에 빨리 복구해야 자기 원래 업무로 복구해야 되잖아요. 장애가 나면 백업은 난리를 치는데, 근데 편한 시에는 백업은 묻혀서 운영 서버에도 돈 더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솔루션을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조금의 시간도 데이터 놓치면 안 돼. 근데 그건 우리는 1초 단위로 복구됩니다. 그래? 그거 하나 가지고 사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냥 봤을 때는 훨씬 더 단계가 심플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아시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더 기능을 쓰기 위해서 돈 내는 건 없어요. 딱 하나의 비용은 용량이 부족해서 셀을 더 추가할 때 거기에 디스크 개수에 따라 가지고 SD타가 다 그렇잖아요. 디스크 개수의 라이선스가 있거든요. 그 어차피 물리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비용이 포함해서 들어오는 그 비용만 있습니다. 뭐 복제를 하든 테이블 뜨든 뭘 하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요거는 빨리 하고 갈게요. 스냅샷이라는 게 있는데 첫날 백업 받았어요. A0, B0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요게 오늘 풀 백업 받은 거예요. 네. 자, 다음 날 데이터 요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오늘의 풀 백업은 가상 풀 백업은 이거죠. 네. A0, 네. B0, C1, B1, E0 맞죠? 오늘의 풀 백업 가상으로. 자, 다음 날 데이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풀 백업은 A2, B0, C1, B2, E0 맞죠? 네. 3일째 뭐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4일째 갑니다. 이렇게만 받아가지고 가상 풀백업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날짜가 이제 지나면 얘가 이제 지워져야 될 데이터가 생기죠? 그죠? 자, 이 날짜 풀백업은 항상 유지합니다. 이 날짜가 지워집니다. 오래돼서. 그러면 이 데이터 이제
이 날짜가 지워진다는 얘기는 이때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풀백업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때 지워지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예. A2 위에 A0은 필요 없죠? A1도 이쪽도 필요 없죠, 그죠? 이 날짜 필요 없으니까 지워진 데이터니까. 얘도 필요 없죠? C1 있으면 되니까. 얘도 필요 없죠? D2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도 필요 없죠? 네. 그죠? 자, 이렇게 지워졌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 날짜에 자 실제로 시퀀셜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첫날에 쫙 받았고 디스크에 가보면은 그 다음날 백업 받은 게 쭉쭉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워졌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지워졌죠. 그리고 오늘 지금 풀백업 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좀 그죠?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한 번은 그 순서대로 쫙 받았는데 이제 지우고 뭐 하다 보니까는 제 앞에가 아니고 여기 있는 애가 지금 제일 첫 블럭이잖아요. 그죠? 다음이 B3인데 B3에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디스크 헤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거를 옵티마이즈 시키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래 오늘 날짜 기준으로 쫙 붙어 있죠. 그러면은 최신 데이터를 복구하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장애가 나면 직전 데이터가 필요하지 일주일 전 데이터가 필요한 확률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거는 테스트할 때나, 그죠? 내가 일주일 전 데이터 가지고 이거 해볼 게 있어 이럴 때나 직전 데이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전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놔요. 내부적으로. 이거 그냥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요. DBF 파일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 파일 단위로 블록을 모아놔요. 그러면 리스토어 할 때 막 흩어져 있는 블록을 가져와가지고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붙어 있잖아요. 디스크 한번 쫙 읽어서 그냥 데이터를 짜자자자 추출해 오면 훨씬 빨리 리스토어 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백업 받을 때 성능하고 리스토어 할 때 성능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빨라요. 다른 애들은 중복적으로는 한 번 쭉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지워지고 하면은 뻥뻥뻥뻥 뜨잖아요. 그리고 막 분산되어 있어요. 얘는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어. 그냥 들어와 있는 블럭이에요, 그냥. 그죠? 파워포인트 조각도 뭐 아스키 코드 있잖아요, 그죠? 뭐 같은 그 A, DB에 있는 데이터도 A 이러면은 이거 같은 놈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얘는 이 DB에 있는 블럭 데이터 여기 요만큼 딱, 저 DB에 있는 데이터 다른 영역에 또 이만큼 딱 해서 그거를 쫙 이렇게 붙여놔요. 복구할 때 그대로 쫙 읽어서 복구합니다. 훨씬 빠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만드니까. 이제 사례. 시간을 우리 맞추겠네. 좀 남겠네요. 지금. 자, 우리은행에서 아픈 기억이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3사예요. 이게 이름을 바꿨지만 우리 거. 그 다음에 델타스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1위입니다. 백업 시장에서의 오라클은 델타스예요. 백업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델타셋이 나온 거 플란스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드웨어도 만들어가지고 똑같아요. 오라클이 엔지니어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거 보고 지들도 하드웨어 만든 거예요. 똑같이 소프트웨어자였는데 여기는 EMC 데이터 도메인입니다. VTL로 유명한 데이터 도메인이 절대적으로 또 많죠. 수량 점유율이. 이 3사의 최고 사양, 이 회사의 최고 사양, 이 회사의 최고 사양 바로 밑에 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파는 하이엔드급 7200 했는데 얘 기준이에요. 이 숫자는 기존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얘는 DD 7200을 얘는 풀백업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풀 리스토어 할 수 있으니까 720분 걸렸어요. 이것도 잘 나온 숫자예요. 얘네들 2, 3주 동안 걸렸어요. 로고를 딱 보면, 우리는 로고를 볼 수 있으니까 로고를 딱 보면 뭐 20몇 시간 걸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데 그나마 고객이 보고서가 올라간 게 이거니까 720분짜리가 베스트였어요. 12시간 백업 받는데, 자, 우리 처음에 풀백업 받는데 355분 걸렸어요. 5시간 55, 3시, 맞죠? 5시간 55분, 그죠? 풀백업이니까. 얘는 그 다음날도 풀백업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음날 16분, 끝.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델타스 코파일럿은 아까 그 설명 중에 있었어요. 인크리멘탈 백업 받고 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얘 처음에 풀백업 받았어요. 우리보다 좀 느리죠.
그죠? 1.5기가 정도 속도로 나오고 우리는 2기가 속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인터페이스가 20기가밖에 없어가지고 2기가바이트를 받은 거예요. 더 있었으면은 고객 서버가 인터페이스가 더 있으면 우리는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느려요, 그죠? 한 2배 차이 나죠, 그죠? 그 다음날 얘도 인큐베이터 받아요. 똑같아요, 16분. 1.5밖에 안 되니까. 근데 머지 뜨는 시간이 3시간 걸려요. 그 DB 서버에서 머지를 해가지고 가상 픽업을 만들었을 때 이제 배가 끝난 거니까 우리는 스스로 만드니까 알아서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한 200분 걸린 거잖아요. 그죠? 얘는 계속 720분, 800분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차이 많이 나죠. 그죠? 이거 좋은 성능의 스토리지에 좋은 VTL 장비로 한 거예요. 이보다 낮은 급이면 더 느려요. 복구는 어떠냐? 복구는 얘 풀도가 풀리스토어 해야 되잖아요. 네. 파란색은 1테라를 복구해 본 거예요. 테이블 단위를 복구한 거거든요. 전체 데이터 복구한 게 아니고 1테라짜리 테이블 스페이스를 복구하는데 리스토어 하는데 190분 걸렸어요. 데이터만 내리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아카이브 로그라고 비교 시점에 따라가야 되는 거. 인큐베이터 백업 받고 나서에 떨어진 로그들. 그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80분 걸렸어요. 얘는 그러면은 이제 한 270분 걸린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똑같이 파란색 5분 걸렸나요? 9분 걸렸어요. 9분 걸렸어요. 1테라 내리는데 훨씬 빠르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우리는 붙어 있고 쫙. 쟤들은 온갖 곳에 흩어져 있는 걸 다시 다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중복사 솔루션은 리스토어가 절대적으로 느려요. 백업 성능이 한 5배 이상 느리다고 보면 돼요. 9분에 끝났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아카이브를 적용하는데 우리는 48분 걸렸어요. 1테라짜리 테이블 그 데이터 일부 데이터만 복구하는데 우리는 총 한 1시간 안 걸렸죠, 그죠? 57분 정도 걸렸어요. 여기는 270분 걸렸어요. 얘는 장점이 우리는 백업받은 DB를 바로 딩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GFS가 얘기하듯이 DB를 띄워서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DB 띄우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스냅샷 이미지로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그냥 DB 띄워버리면 돼요. 하지만 얘도 그 복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카이브로 적용하는 시간. 이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그 백업받은 딱 그 풀백업 끝나는 그 시점이 아니에요. 그 시점 이후에 어느 시점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점까지 가는 데이터를 하려면 아카이브 로그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 시점 데이터를 맞춘 다음에 DB를 올려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그 D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복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얘들도. 마운트는 진짜 빨리 끝내요. 자, 10테라를 했어요. 우리 57분 걸렸는데 얘는 똑같이 5분이야. 어차피 그 이미지로 있는 거 이거 띄우는 거니까. 하지만 얘도 또 복구해야 되잖아요. 아카이브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게 거의 한 시간 썼어요. 이거 리스토어 하는데 10테라를 내리는데. 근데 아카이브 로그 속도가 빨라요. 똑같은 양을 좀 한 겁니다. 전부 다. 같은 양인데 우리는 지금 2시간 안 걸렸지, 그죠? 109분 걸렸어요. 얘는 이것만 복구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더 느릴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뭐 이거는 그냥 다음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7배 되는 건데 풀 리스토어로 하면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받고 빨리 리스토어한다. 백업에 그 이상 없어요. 빨리 백업 끝나고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게 그게 백업이 끝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로트는 데이터도 없다. 그죠? 데이터 로스 없이 전체 시간 24시간 커버해주면서 가장 빨리 받고 가장 빨리 내리고 장비가 늘어도 우리는 한 대만 관리하면 되는데 다른 애들은 장비 늘어날 때마다 관리 포인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자, 하나카드는 특이한 사이트인데 우리가 영업한 적이 없어요. 똑똑한 고객이 인터넷 찾아보고 오라클에 있는 장비가 있네? 영업사 한번 들어와봐. 본인이 불러서 나 이거 살게 발표 내고 산 거예요.
우리 팀에 가서 PT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미팅 한번 했어요. 미팅 한 번. 자, 여기가 완전히 또 실제적인 그거죠. 자, 11시간 받았어요. 백업이 11시간 걸려요. 근데 지금 요때 시점에 1시간 4분인데 지금 50분 걸려요. 50분. 확 길었죠.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백업하던 게 뒤에 있나? 배치를 돌리는 게 있어요. 구조가 계정기 DB가 있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BCV 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그대로 디스크 하나를 복제를 떠놓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디스크 장비 안에서 이걸 다른 시스템이 다시 붙여가지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백업용으로도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또 같은 데이터니까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돌려요. 그날 필요한 걸 하면은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배치를 돌리고 나면은 그날 실적이 나와요. 전날 이제 배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됐고 예신이 얼마고 뭐 단기 순이익이 얼마고 지금 뭐 돈 빌린 게 얼마고 이게 이제 쫙 나오거든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영업 사원들마다의 실적이 쫙 나오고 그런 배치 작업들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뜨고 배치를 돌리는데 이 배치 이 볼륨을 가지고 백업을 받았던 거예요 예전에. 이게 이 두 작업을 동시에 시행을 하면 24시간 안에 안 끝나는 거지. 매일 돌려야 되는데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치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백업이 계속 이제 포기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 사고 터지면 이제 제대로 이제 아작이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RA를 샀어요. 이 양반. 사고, 옥제까지 떠요. 기아센터에다가. 지금은 이게 한 12시간 배치가 뭐 1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알아서 쓰세요. 뭐. 그거죠. 배치는 알아서 이제 돌리면 되는 거고, 백업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로스 없잖아요. 다 커버하고. 이거를 매 주말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아마 카드사 메시지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카드. 전산센터 뭐 이전에 의해서 뭐 서비스가 중지되면 이런 얘기 받으셨잖아요. 그 전까지 이렇게 썼어요. 보내고, 예산동에 저쪽에서 저 어디야, 차관 아파트 앞쪽에서 거기서 보내고, 데이터센터에서 보내고, 인천에 있는 청라에서 받아서 이거를 제대로 데이터가 다 되는지를 그 센터에서 계속 리스토어를 한 다음에 검증 테스트를 계속 매주 했어요, 매주. 그리고 실제 데이터 넘어왔을 때 이제 문제 생겼을 때 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요건 안 할 거예요, 매주는 아마.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여기서 복구가 되고 계속해서, 근데 시간이 빠르니까 이거 매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VT 같은 경우는 내리는 데마다 몇 시간 걸리면요, 안 해요. 그죠? 한번 걸어놓고 뭐 3주에 한 번 하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만큼 더 촘촘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여기는 내가 뭘 얘기하고 싶다 이걸 넣었냐면, 네트워크가 안 좋아요. 제대로 하는 네트워크 백업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속도가 안 좋아. 근데 백업이 돼. 그죠? 물론 여기는 용량이 크진 않는데, 변경량을 보면 얼마 안 돼요. 505메가. 그죠? 메가예요. 메가. 기가가 아니고. 514메가. 399메가. 하루에 바뀌는 데이터 양이. DB는 613기가예요. 꽤 돼요, 그래도. 그죠? 우리가 너무 테라가 막 100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이 없는데, 600기가도 작은 건 아니에요. 이 1기가 막, 100메가 막 네트워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에서는 백업 못 받아요. 이거를. 근데, 그 업무 회선, 백업 전용 회선이 아니고, 업무 회선이 1기가인데, 거기에 다 업무도 왔다 갔다 하고 쓰는 회선을 쓰면서도 백업이 다 됩니다. 그것도 풀 백업으로. 그리고 어디지? 인천가였나? 장에 나가지고 여기 있는 자체 뭐 국산 소프트웨어인데 백업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백업 소프트웨어가 백업 받다가 장에 났는데 복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지드라에서 데이터 내려서 복구했어요. 이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 지역거든. 그래서 넷도 속도가 되게 느려도 백업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것도 풀 백업으로 매일. 일반적인 솔루션으로 안 돼요. 넷도 이거 1기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기는 해외입니다. JP모건. 해외에서 오시면 우리 VP가 사람 많이 해요. 여기 영업 정말 부럽지. 얘는 자, 여기는 지금은 17,200개라고 합니다. DB 인스턴스가 16,000개 DB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기 데이터 도메인으로 쓰는데 EMC 장비 쓰고 있던 데인데 상해가 많이 나가지고 복구가 안 되는 바람에 외국은 철저하죠.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데이터를 뭐 날려먹고 이러면은. 그래서
에러도 많고 실패도 많고 뭐 50% 정도 생각보다 백업 실패율이 많습니다. 일반 지역에 가가지고 90% 이상 성공률을 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백업에서 돈을 더 쓰고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에러가 많이 나요. 얘기는 50% 정도가 백업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드라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풀렉으로 4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분기마다 풀렉 4개씩 산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지원하는 엔지니어하고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풀렉 하나가 200개의 DB를 커버한대요. 와, 앞으로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죠? 그러면 200개의 4대니까는 800개의 DB를 그죠? 한 쿼터에 사는 거예요. 한 방에 사고 타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꼬박꼬박 큐 되면 풀렉 4개를 찍어줘 고객이. 야, 정말 짱이에요. 그 세일즈는 정말 빨대를 몇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럽죠. 우리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로스가 없고 복구가 잘 되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몇십 센트. 이거만 가지고 몇십 센트 올랐대요. 앞으로도 이걸 다 커버하려면 엄청나게 들어야 되겠죠. 또 반면에 EMC 데이터 도메인 쫙 빠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자, 우리가 고객들이 얘기할 때 그 오라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래에 설명 다 좋은데 그럼 파이널 가자. 니들은 DB뼈만 된다. 이 질문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대답은 웬만한 고객사에 백업 장비 이미 다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백업 센터에는 VTL 한 세트가 다 있습니다. KB이 아니더라도 VTL로 지금 DB 받고 파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 이정원 상무 아니까. 어쨌든 그래서 VTL이 분명히 있어요. 많이 있느냐 작겠느냐의 차이지. 있죠. 웬만하면 다 있죠. 그 데이터 중에 70~80%는 오라클 DB였어요. 오라클 DB 얘가 가져온다니까 싹 빼요. 그리고 데이터 변경량이 많은 것도 오라클 DB예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PC에 파워포인트 하나 열어가지고 내가 장표 한 50페이지짜리로 했다가 내가 한 3페이지 뭐 많으면 10페이지 수정해가지고 세이브해서 준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다르게. 그걸 백업받으면 일반 파일은 정말 중복 제거율이 좋아요. 얼마 안 바뀌어요. 블록 베이스로 보면은. 그죠? DB는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 DB를 싹 빼가지고 우리가 다 받아줘요. 중복 제거에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내가 100테라 있었는데 VTL에 70테라가 쏙 사라졌어. 그죠? 30테라만 나는 파일만 받으면 되잖아요. DB랑 파일이랑 막 섞여가지고 중복 제거율이 10대 1밖에 안 됐는데 이제 별로 안 바뀌는 파일만 받아요. 얘가. 중복 제거 효율이 20대 1, 30대 1 계속 올라갑니다. 공간도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속도도 월등히 빨라요. 백업하는 속도가. 중복 제거율이 올라가니까. 그죠? 복구 성능도 좋습니다. 해보면. 자, 무슨 얘기냐? VTL에다가 매년 얼마 증설을 해야 되고, 노후화가 되면 또 새 장비를 바꿔야 되고, 그 돈 쓰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하시고, 그죠? VTL 10개 운영하던 거, 한 3대만 운영하세요. 한 2대만 운영하시든가. 아무튼 다 빼. 그죠? 거기에 들어간 유지 보수 비용 다 빼. 이 장비 하나 사시고, 2대만 운영하세요. 있는 거. 어차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파일을 받으면 효율도 훨씬 더 올라가요. 성능도 잘 나와. 여기도 관리 편하고, 여기도 관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원 활용하시라. 굳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장면은 거의 DBA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백업 장비, 백업 속의 업무팀의 부하가 확 줄어요. 그러면 DB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업무가 느는 거잖아. 아니에요. 복구를 할 때는 백업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내려주고 끝나고 나면 DBA가 그 다음에 작업을 해요. 내려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RA가 되면 리스토어를 할 때, 그죠? 그 저희가 드리는 그 스크립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데이터를, 메시 데이터를, 그죠? 어느 서버에 메시 데이터를 어디에 내리라는 거를 딱 지정을 해주면은 지가 알아서 내리고 지가 알아서 복구해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리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리스토어와 리커버는 다른 프로세스예요.
리스토어는 말 그대로 내가 파일을 백업 파트는 그대로 내려 만드는 거, 그죠? 그러면 DB 파일이 있고 아카이브 로그가 있으면 이제 DBA가 그걸 가지고 이제 복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RA를 쓰면은 그 리스토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복구하는 리커버 과정에 이게 같이 포함돼서 그냥 내려버리고 복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DBA 입장에서는 내가 일이 더 생긴 게 아니고 어차피 백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내려주면 내가 할 일인데, 그죠? 그 사람의 일이 없어진 거예요. 두 개의 일이 하나의 일이 된 거지 어떤 일이 나한테 생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백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일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죠? 업무 부하가 하나 줄어든 거죠. 이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또 사람 줄여요 이런 얘기 나오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업무 부하가 줄어든 게 되는 거고, DBA 입장에서는 원래 어차피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